자, 루닛입니다. 뭐 여러 이슈도 있고 시장 관심도 많이 받고 거래가 터질 때는 뭐 200만 주. 근데 200만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죠. 그래서 대략 뭐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도 이렇게 터져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쪽 뭐 로봇, AI 뭐 이런 쪽인데 루닛은 뭐 대표적으로 의료 AI 관련된 업체로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질 때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지금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인 들이기도 참 애매하고 다른 때 같으면 드려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초강세를 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루닛의 뭐 상한가 흐름일 때도 따라붙어서 상한가의 수익을 잡아내고 단기간에 이 엄청난 수익을 잡아내고 근데 안타까운 건 아쉬운 거는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변동도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할 때 루닛은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문자가 제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뭐 루닛의 경우 루닛 PPT 좀 주세요. 좀 저도 한번 루닛 PPT를 꺼내 볼게요. 루닛의 경우는 오늘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24만 원 공방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24만 원 공방일 때 다른 녹화를 뜨다가 이거 좀 거래가 애매하네요. 아쉽네요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잠시만요. 13일 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차익 실현 문자를 못 보내드린 상태에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손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한 그 가격이 23만 5천 원 그 이하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문자 내역이 9월 5일 날 같은 경우에 빠르게 따라붙은 거죠. 빠르게. 그렇게 해서 거래가 원체 없으니까 변동이 나오기 시작해서 따라붙을 때가 벌써 이미 20만 1,5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10%대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렇게 진입이 된 겁니다. 상한가의 기준. 그렇게 해서 상한가에 이제 절반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6일 날의 경우에도 22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량 차익 실현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 할 동안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공식화해서 못 드린 것이 이제 가장 아쉽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주가 밑에서 혹은 그 수준에 그죠? 6일 날에도 23만 원대까지 따라 붙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도 좀 붙은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아주 보이스피싱 그 뭐야 전화가 아주 무지하게 오네요. 무지하게 와요. 어쨌든 최고점까지도 따라 붙었죠. 최고점까지도 따라 붙었었고 차익 실현이 아니라 25만 7천 원까지 따라 붙었었고 고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을 한번 한 거고 지금 재차 이제 편입 기준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8일 날짜 거까지도 24만 원대까지. 예. 그리고 지금 8일 이후에 문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응? 새로 만드세요, 루닛. 그렇게 해서 8일 이후에도 지난주가 돼요. 그러니까 11일부터 해서 이제 어쨌건 요자락에서 이제 계속 눌려져 있을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지수 범위가 미끄러지면서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변동이 컸던 종목에 대한 조정폭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기서 편안하게 수급을 많이 들어가서 비중을 많이 채운 다음에 뭐 상한가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이쪽도 PER, PBR 놓고 보면은 이건 뭐 지금 적자가 이렇게까지 연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하죠. 관리 종목 지정 사유로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된다면. 다행히 이제 특례 상장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내후년부터는 실적이 그나마도 좀 일부 개선될 것이다. 이 정도에 이걸 보면은 매매를 하시거나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 유튜브에 진짜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 무작정 2차 전지 몰빵이라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일반적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세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때? 루닛을 이거 매매를 이거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뉴스에는 보도 자료에는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나오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 지분이 들어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삼성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쪽은 뭐 나중에 설명드릴 때 수급을 볼 거예요. 메이저들의 그럼 수급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불편하죠. 2차 전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닛을 들어갈 때 2차 전지 설명하는 분들의 내용처럼 뭐 2030년까지 가면 초대박 날 겁니다. 이런 건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이잖아요. 루닛 2030년까지 가져가면요, AI 의료용의 최고 선봉 주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접근 범위를 가져갈 때 이 내재 가치는 기본적 분석을 놓고 볼 때는 전혀 검증할 수 없다. 그잖아요.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2차 전지의 모든 부분도 이거예요. 심리입니다. 심리인 거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심리인 거지. 앞으로 좋아지는 게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실적으로 연동돼 있지 않잖아. 루닛이든 2차 전지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논리죠. 철저하게. 그래서 수급이 메이저가 인정을 했느냐.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서 끌고 가는 게 가장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극대형주의 기준에 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주가를 당기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철저히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참 의아스러운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시가총액 20위 수준에서 들어올려서 시가총액 4위까지 들어올렸다가 지금 5위인데 이게 유지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왜? 누적 수급이 개인들에게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넘겨졌거든요. 들어올릴 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다 그렇게 됐듯이 지분을 넘기더라도 집업 던지면서 두들겨 패면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형성되는 가운데서 위에서 집어 던지는 매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찌 따지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요령인데 또 그 부분도 교육이 되는 날이 생긴다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8월 5일 강연회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7시간 교육을 해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봐야 되고 이 수급면에 있어서는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대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심리는 일정 범위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상한가 가고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위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죠. 그 수급의 일정 범위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루닛도 좀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일정 범위의 수급이 이렇게 그죠? 요 수급 범위에 일부 찔끔찔끔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누적적으로는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눌려질 때의 하방 경성이 일부 나오는 부분도 신규 수급도 일정 범위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꼬리가 달리고 훅 밀려 내려와서 또다시 23만 원 초반 심각할 경우는 뭐 23만 원 미만으로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전일 종가 뭐 22만 원대 후반이었잖아요. 23만 원 이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서 결국은 조금 이따 이제 종목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텐데 개별적으로 난 불편하다 하시면은 고점 대비 1% 2% 밀리면 일단 정리. 그렇게 하고 거래 터지면 다시 사면 돼요. 그죠? 마지막 편입한 편입 단가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편입한 편입 단가보다는 지금 주가는 뭐 수수료 이상 나올 수 있는
범위에 놓여져 있죠. 일단은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공식적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이제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니 그냥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은 굳이 안 자르고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오고 사실상은 종목군들이 많이 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동반적으로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뭐 세 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다 이런 뭐 차익 실현 부분을 강조를 드리지만 재편입하고 손실폭이 또 커요. 어? 근데 최고점에서 꼬리 달릴 때 거기서 정리를 안 했다면은 좀 더 힘들죠 지금보다도. 그래서 정리할 자락에선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도 이제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물량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밑에 물량들이 23만 원, 23만 7천 원, 뭐 평단 23만 5천 원, 뭐 별의별 물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22만 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때 평균 단가를 들여다봤더니 결론적으로 23만 5천 원 정도 마지막 물량들이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오늘 같이 이제 또 똑같이 24만 원 찍고 또 똑같이 24만 원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눌리게 됐을 때 좀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정리. 그리고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는 위치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전저점의 기준에 이탈 범위를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대략 22만 원 이탈 범위 저 밑에까지 굳이 21만 뭐 8천 원 뭐 얼마 21만 4천 원 4천 원이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러면 여기까지 꼬리까지 내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4천 원 범위까지 그리고 그럼 몸통의 기준에 22만 원 바로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탈이 되면 저기서 다시금 정리할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철저히 해서 들여다보자. 수급 그 논리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일단은 하방이 5거래일 동안에 이제 일정 범위는 하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25만 원 정도까지 들어 올렸는데 여전히 거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25만 원까지 돌리더라도 여기까지 돌려도 지금 거래량 기준이라면은 100만 주가 실리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차 이제 24만 원 공방이고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뚫어준다 했을 때 그때 기준에 지금 뭐 뚫렸나요? 7,800주 프로그램 쪽은 만주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세게 뚫어줘서 움직였을 때 25만 원까지 오면은 그렇다면 마감 때까지 거래를 추정해 봤을 때 100만 주가 실리겠느냐. 제가 볼 때는 25만 원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계속 수급이 유입되면서 맴돈다면은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22,000 주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거기서 맴돈면은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시 프로그램이 매도가 일부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25만 원까지 올라가도 100만 주가 안 실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꼬리 달리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낼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은 눈누난나 제일 행복한 거고, 응? 신규 매수 사인을 안 들이더라도. 근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서 대처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의 기준점은 거래량 부분이 충분히 100만 주 이상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최소 6만 주 정도 0.5%입니다. 6만 주 정도 들어오거나 프로그램이 6만 주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100만 주 실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뭐 11시까지 기준에서 한 40만 주 실린다면 뭐 그 정도의 기준에 꼬리가 제한적이라면 그때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그 9월 달 들어서의 수급 이쪽도 한번 볼까요? 9월에 들어서의 수급 놓고 보시면
엄청난 수급은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에 또 매도세가 있었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전 거래일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여기도 한 3% 정도 작지 않아요. 3%라는 게 그렇게 작은 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희한한 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신용이 좀 많이 붙어 있을 텐데 뭐 시가총액 원체 뭐 커서 그렇긴 합니다만 신용이 뭐 제한적이에요. 0.5% 정도 수준. 뭐 그리고 이제 기관들 쪽에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막죠.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막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 평균 단가는 이제 3%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평균 단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위에 있어요. 주가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2만 8천 원 대비해서니까 프리미엄이 한 5% 정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5%. 그럼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매집이 돼 있을 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도 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주가는 2, 30% 매수 평균 단가보다 2, 30%. 그러면 2, 30%면은 20%면은 25만 원을 넘겨야 되는 게 맞고 27만 원, 28만 원, 그죠? 30%면은 뭐 그 이상으로 30%면 얼마예요? 66이니까 거의 30만 원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 수급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2만 2천 주의 수급이 멈춰져 있고 여기서 거래가 계속 맴돌면서 뭐 40만 주까지 형성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맴돌면서 40만 주까지 거래가 형성이 되려면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빵빵 싸줄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24만 원 돌파했을 때에 만 주 정도 수준을 프로그램에서 잡아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는 이미 변동률이 높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서 명분을 가지고 따라붙을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따라붙어도 100번 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100%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뭐 따라붙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수급이 계속 살아나 줘야 되는데 아니 나는 뭐 한 3% 5% 수익 내고 나갈 거야. 아이 뭐 잘 따라붙어 주네. 응? 내가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기간부터 한번 놓고 볼 건데 9월 경에 9월 4일부터가 되겠네요. 9월 4일부터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고 잠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9월 4일 수급부터 전거래일까지 그렇게 해서 누적 41만 8천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작지 않은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기간까지의 수급만 일단 어찌됐건 그 기간은 매도 우예요. 그다음에 평균 단가도 9월 4일부터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1만 8천 주 한글 파일이 이쪽에 없나요? 잠시만요. 9월 4일 18일까지의 외국인 누적 매수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평균 단가는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22만 6천 뭐 500원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볼 수 있고 혹은 개인들이 뺏긴 가격 23만 원 수준이 되죠. 23만 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흥분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게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장 초고 좀 넘겼어도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매집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당겨와야 될까요? 잠시만요. 루닛이 9월 11일 날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었는데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는 이제는 의미가 좀 쇠퇴했고 갭이 메꿔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좀 잡을 겁니다. 그럼 매집 기준이면은 종목을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하나마이크론 쪽을 가지고 와서 매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지금 설정 범위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 녹화하는 기준 그 사이에 24만 원의 물량을 프로그램이 일부 가져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도 똑같이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야죠. 이게 월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터지면서 월등한 수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와 주면 되죠. 이제 조금 전에 2만 주대 이상 2만 2천 주였는데 조금 나왔잖아요. 조금 나온 상태 다시금 손바뀜 수급 들어오면 되죠. 외국인이 9월 4일부터 외국인 순매수예요. 외국인 순매수 9월 4일부터 9월 18일 전거래일 기준까지 매수한 게 물량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다시금 아까 캡처를 다 했죠. 잠시만요. 물량 기준으로 41만 8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42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 42만 주면은 12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1200만 주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냥 이 42만 주 그까지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42만 주 나누기 1204만 주 40만 주 1240만 주 하면은 3.38 3.39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3.39 매집이 된 거고, 매집의 금액은 그 매집 평균 단가가 23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설정을 하고, 개인들이 뺏긴 가격대, 그럼 23만 원 곱하기 얼마예요? 42만 주. 그냥 크게 잡는 거예요. 966억. 빼게 할 수도 있는데 작지 않죠. 그럼 보통 이제 1차, 2차 목표 주가가 30%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매집 평균 단가 30%. 그래서 매집에 대한 그 교육 자료 좀 올려주세요.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육 자료 올려드릴 거고, 2008년도 도수 자료를 드릴 거예요. 뭐 쭉쭉 올라가네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공격적인 윤정두가 결국은 최근 며칠 동안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려지다 보니까 겁을 낸단 말이죠. 윤정두도 겁을 낸다라는 게 심사숙고해지는 거죠. 수익 날 때는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하다가, 그러지 못할 경우에 여타 종목에서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 좀 차분하게 대처하는. 25만 원 찍고 밀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5만 원까지 그 변동성 속에서 지금 이제 10시 40분뿐이 안 됐으니까 거래가 형성돼야 주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뭐 따라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만 6천 원. 그 1차 목표 주가는 넘겼어요. 재차 27만 6천 원을 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넘겼어요, 이번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23만 원 곱하기 130% 해주면 29만 9천 원이니까 3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지만은 다만 현재 기준에서 무료방에도 뿌려주세요. 목표 주가 빼고 나머지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를 좀 더 확인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또 뭐 흥분해서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우리 IT 쪽에서도 어제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좀 차분하게도 대처를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이슈 범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똑같아요. 항상 변동성 매매 기준 최소 2천억. 오늘 지금 2천억이 터질 거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뜬단 말이죠. 지금 오늘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지금. 8월 24일에 이게 14만 8천 원. 더블 나왔다고 더블 나오고 쉬어가는 거를 뭐 마찬가지입니다. 16만 4,800원. 여기 14만 5천 원, 8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 찍고 방송 갖고 나갔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수익 범위들을 짧게도 끊어냈다가 그리고 9월 5일날 결국은 상한가 가죠. 이게 8월 말입니다.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을 같이 설정을 했고 17만 6,500원이 9월 4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9월 5일날 상한가를 지금 하는 거죠. 9월 5일날. 그러니까 이게 검색기에 이렇게 다 나와준단 말이에요. 검색기에. 그리고 지금은 흥분해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차익 실현 범위를. 그래서 이날 그 상한가 이후에 제2의 포스코 DX 장대 양봉 이후에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뿜어내는 그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눌리면서 이제 꼬꾸라져서 갭이 메꿔진 상황이 돼버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9월 5일이에요. 17만 5,500원이. 지금 자락에 딱 놓여진 거죠. 그 위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24만 2천 원까지 올라갈 때 수익 범위를 전량 차익 실현 3번을 했고 그래서 루닛의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나머지 내용에 이제 검색에 떴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 차트 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업이 되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자리에서 다 차익 실현을 다 드렸는데 얘는 못 드린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던 거죠. 아쉽게도. 지금은요 결론은 지금의 기준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고 갭이 메꿔졌으니까 갭이 메꿔진다고 급락 반전이라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루닛 같은 경우에 요 갭이 안타깝게 메꿔졌지만 요 갭 말고 위에 갭, 저 위에 갭이 메꿔지긴 했지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서 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루닛은 이렇게 계속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근데 오늘까지의 기준에 이제 그 제대로 설정을 못 잡아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루닛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수익 범위의 상한가까지 그리고 검색기에서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을 명확하게 하는 걸로. 지금 그 차익 실현 범위를 3번이나 놓쳤다고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오늘의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24만 원이 돌파된 건데 후속타가 없이 그냥 가격 반발력만 있어요. 또 거래량도 28만 7천 주 11시까지 40만 주 정도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한 25만 원 공방이 될 거고 거기에 프로그램 쪽이 선봉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 무조건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편하다. 응?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매직 계산기를 벌써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21만 4천 원까지 내려왔었고 우리가 이제 23만 5천 원 이하 그러니까 대략 뭐 그 밑에까지 내려갈 때에도 22만 원까지도 매수 신호를 잡아냈었으니까 평균 23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수료만 빠지더라도 놓고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다시 지금 매도 사인 문자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24만 1,500원이 이탈되거나 23만 7천 원, 23만 8천 원이 되겠네요. 반올림 해야 되니까 위로 잡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어떻게 한다? 가지고 계신 물량들 차익 실현 개별 매매할 수 있다. 아 나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죠? 문자가 나갈 거기 때문에 문자가 나가면 문자 나가는 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차례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줘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뭐 받고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못 받았습니다라든가 언제 받습니다라든가 뭐 얘기를 주셔야지. 아무도 대답 없다는 거는 뭐 연락도 안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답변 주세요. 그거. 그리고 그 신규 추가 재편입도 거래를 더 확인하고 대처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점과 고점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봐야 7% 등락분이 안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일단 요 정도 범위에서의 그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도 루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왜 갖고 와 인제 확 그냥 막 그냥 받아놓은 게 언제야? 어? 연구원이 받으셨든 누가 받으셨든 이 사람들아 나쁜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받아놓고 응? 마무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릴게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아니 이렇게 악을 안 쓰면은 안 갖고 오잖아. 지금 받아놓고 지금 이제 갖고 오는 거야. 악을 몇 번 쓰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계속 듣고 계셨던 내용을 아니, 왜냐면 어제 제가 전화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 캡처라도 해서 보내드릴까 이랬더니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해놓고 이 녀석들이 이 양반들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니까 지금 돼서 갖고 와서 뭐 연구원이 어쩌고 핑계 확 그냥 막 그냥. 이 부분은 개별 매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만 1,500원이 이탈되면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매수가. 그러니까 정리의 기준을 잡는 게 옳다라는 거고 저도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매도 사인이 옳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잡아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뭐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또 29만 7천 주 30만 주면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100만 주 정도 터지면 뭐 거래대금 추상이 뭐 2,400억이면은 12 전후까지 놓여질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변동이 조금만 확대되면 순위 안에 지금도 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뭐 700억 분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의 기준, 개별 기준에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낼지 여부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 찍고 나서는 거래가 없으면 25만 원 찍었는데 거래가 있으면 양봉이 거래 있으면 매수죠. 근데 거래가 없이 25만 원까지 뭐 찍히기만 했다.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차익 실현으로 문자를 쏠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일봉 기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거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등락률이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제한적인 등락률이니까 최소 100만 주 기준이고 원래는 150만 주, 200만 주가 터져야죠. 아니 저것 좀 넘기려면 200만 주 안 터지고 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소 범위의 기준을 100만 주로 설정하는 건데 이 100만 주는 말 그대로 추세적인 부분. 하방 정지성을 잡았니?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야? 그 정도. 거래가 100만 주라도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일단 추이 추세는 강세로 인정을 해주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거래가 완전히 터져줘야만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다. 28만 원 수준의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일단 그 수급 범위가 3%대 수급 범위가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 의지하는 거는 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등락률로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들어오는 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도 이제 꼬리 달리고 내릴 때 겪어보셨지만은 거래가 없는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변동률 확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 안에서도 뭐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산 크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주 샀어. 50억 샀어. 농담해라. 2만 주 50억이잖아요. 50억 사셨는데 어디 2만 주를 때릴 데가 없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기준도 고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 같이 들어갔을 때 2만 주를 사서 50억을 샀는데 어디 때릴 데가 있느냐? 없어.
근데 방송 보면 맨날 거래도 없는 애들을 가지고 회원이 무슨 뭐 500명 있네, 1000명 있네 하는 친구들이 자기네 그거 다 매집해가지고 대박 났다고 그런 말에 많이들 현혹되시는데 그렇게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금 화요일입니다. 오늘 급격하게 거래를 치고 들어 올려주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늘이 꼭 아니면 내일이라도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려주는 모양새가 형성되어 줘야 됩니다. 일단 앞전에 이 몸통의 고점들을 거래를 터트리고 거래대금 터트리고 그렇게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 놓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절반 라인의 기준과 그리고 또 요 봉의 절반 라인의 기준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몸통의 기준까지 해서 여기까지 음봉의 몸통까지 기준해서 46만 원을 24만 6천 원을 오늘 넘겨주면 좋지 승질 급한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 터져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인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땡겨서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고 요자락의 중립적인 범위죠. 이걸 넘길 거냐 절반 위치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지금 훼손할 거냐 요 몸통을 들어올린 요 몸통의 흐름을 훼손할 거냐 너 이거 훼손할 거니 아니면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돌려서 강세로 연출을 해줄 거니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영선 위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동평균선으로 보지 않고 그 단순 이동평균을 뭐 하려고 봐요? 가중치를 놓고 보는 거예요. 가중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는 거고 요 기준의 이런 흐름까지 그리고 거래가 무조건 실려줘야 된다. 그 기준. 그리고 그 거래 기준이라는 거는 당연히 신고가를 위해서는 요 정도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거래량 대비 이제 평균 주가 거래 대금의 평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아니라 주간 단위에 600만 주 이상 그럼 하루에는 최소 얼마 터져야 돼요? 최소 100만 주에서 200만 주까지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요걸 땡겨서 하나 더 차트를 잘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아직 공식적으로 뭐 매도 부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녹화하는 사이에 최종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일봉 올려드리는 거고 지금 전체 거래가 지금 제한 쪽에 없어요. 전체 거래가 제한 쪽이고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유료방에 한쪽에만 올려드리면 다 뿌려주세요. 요거를 또 땡깁니다. 또 땡겨서 4월 이후로 땡길까요? 그럼 잘 보이려나? 거래대금 부분도 같이 놓고 봅니다. 땡겨서 놓고 보는 거니까 거래대금 부분 보시면은 이제 이 개인 누적 수급은 지금까지 매도 부분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부분은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이나 이런 데서는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인데 이번 주에 월등히 살아나든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해선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그래서 아까 이제 600만 주 주를 그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의 기준이에요. 다시 거래 대금 빼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절반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가 지켜지면 된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기준은 17만 원에서 24만 9천 원이니까 얼마에 7만 원 정도 되나요? 17만 700원인데 그 끝 좀 빼버리고 그러면은 7만 9천 원? 7만 9천 원? 8만 원 줬고 4만 원 잡으면은 21만 원? 21만 원 정도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21만 4천 원까지 한번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윗꼬리까지를 음봉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랫꼬리,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 음봉의 윗꼬리는 역시나 몸통. 그렇게 인식을 잡아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부분 달려있는 고점까지를 몸통으로 보고 그 부분의 그 절반, 그러니까 대략 28만 원, 그리고 시가가 종가가 22만 3,500원이니까 그러면 계산해 주면 얼마가 돼요? 5만 6천 원 맞죠? 5만 6천 원의 절반이니까 2만 8천 원. 2만 8천 원이면은 25만 2천 원 정도? 25만 2천 원을 뛰어넘어 줘야 하락 추세를 벗겨낼 수 있다. 25만 2천 원. 시각적으로는 대부분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장악형으로? 뭐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그 힘의 강도를 절반으로 보고 그 힘의 흐름을 절반으로 보고 절반을 넘기는 흐름 정도로 인식을 잡아도 무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700만 주, 아까 뭐 600만 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70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0만 주면은 추세, 500만 주 정도면 추세 강화의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지금으로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중립적인 범위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이걸 뚫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 절반 라인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잡으실 수는 있겠죠. 요 몸통의 절반으로. 근데 우리는 이 몸통의 절반으로 설정하지 않고 힘의 세기를 좀 더 확인을 하면서 또 거래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몸통으로 전체를 다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25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요자락의 하방형 지성을 놓고 봐야 된다. 파란색으로.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기준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 그래서 따라붙지 않고 수급과 거래를 더 확인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여부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고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주봉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녹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월봉이야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버슈팅이다 부담된다 하실 땐 로그 차트로 보시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명목 가격에 24만 원이 뭐 이탈되면 차익 실현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는 결론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24만 1,500원, 23만 8천 원, 평균 24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요거는 매매 원활하신 분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앞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한번 눌려지더라도 거래 없을 때 눌려지더라도 수급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하겠다. 유지하면서 대처하겠다. 장중에 변화가 있으면 매수의 변화나 혹은 차익 실현의 변화가 있으면 문자 발송해서 대처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또 급등해요. 단기과열 지정 내고 뭐 되거나 말거나 나는 갈 자리 가겠다. 앞전 고점 또 넘겼어요. 수급은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수급이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아 사실은. 응? 퍼센테이지로. 얘가 뭐 유통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도 아니고. 어찌됐건 얘는 개별 기준이라고 그랬고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그 내용하고 다음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올려드렸던 내용 캡처해서 같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알테오젠을 그래서 녹화를 해드렸죠. 녹화를 해드려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편입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녹화해드린 부분 그 영상 있죠.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홈페이지로 오시고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예, 하여간에 전략 부분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몇 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아니, 포트폴리오를 받았으면 퇴근하기 전에 올려놓고 가든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그냥 진짜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장 마감 때까지 갖고 오겠냐고. 그냥 막 진짜. 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왼쪽 밑에 하단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